이게 뭡니까? 다시 등장한 싸가지론이요? 론은 이게 한자 주장인데 앞에 싸가지가 붙은 거는 뭐 누가 그렇다 이런 뜻일까요? 일단 정치권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오늘 주제로 잡혔는데 우선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모습 두 가지가 있죠. 들어보겠습니다.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sult. 이 인요한 박사님한테 영어로 말씀드린 이유는 You became one of us, but you don't look like one of us as of now. 도 그 중랑천을 타고 올라가니 제 고향에 불곰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출마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약간은 용두사미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냐.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나서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한쪽이 이제 선거를 진행하기 어려워가지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편적인 철수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는 한국 정치사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 자,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는 진짜 뿌리 깊은 어떤 악연이 있는데 최근에요. 어제도 보도됐습니다만 저 화면 다시 볼까요? 어제 이른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식당 설정이랄까요? 하필 또 같은 식당에 나란히 방을 있었는데 이게 얇은 이 문지방 얇은 문 하나로 있어서 다 들리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먼저 식사를 해서 뭐런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용은 약간 이준석 전 대표를 흉보는 듯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한참 얘기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다 들리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치는 거죠. 조용히 좀 하세요. 식사 좀. 밥 좀 먹읍시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소리 쳤다. 이게 더 설전이 오갔다는 거죠. 그리고 끝나니까 뭐 내가 틀린 말 한 걸 없지라고 한 게 또 안철수 의원이라고요. 이런 설정까지 있었고요. 앞서서는 인유한 위원장 앞에서 아주 영어로 사용하고 미스 린턴이라는 표현까지 쓴 이게 또 논란이 됐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여야에서 나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어요. 들어보시죠. 옆방에서 나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 한다고 식당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그래서 그 식당 사건 자체가 네. 이 전 대표의 신당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를 단적으로 드러낸 한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사실 그 옆방에 있어가지고 아 정말요? 소리치는 게 다 들려가. 아무리 방음이 안 돼도 예. 그걸 고성으로 보통은 만약에 그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그 혐오 정치 뭐라고 표현할까? 싸가지 없는 정치? 조금 더 성숙되고 숙성된 정치인으로 바뀌면 참 좋겠는데. 자, 방금 들으신 내용은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인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게 이제 약간 싸가지, 약간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지금. 그런데요, 다음 들으실 분은 여당 분인데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이해한다, 이해할 점이 있다. 이렇게 또 약간 두둔성 발언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근데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에서 잘못 평가하는 게 발칙하고 싸가지가 없다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2030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들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기성세대하고 싸우면서 성장하는 게 원래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자, 그럼요. 오늘 네 분 패널 중에 두 분은 이제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승환 전 행정관, 그다음에 성지훈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승환 전 행정관은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행동 두 가지 행동이에요. 인유한 위원장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과 관련된 행동.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보통 싸가지 논쟁은 진보에서 있던 거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도에 김영춘 장관이 유시민 의원을 향해서 어쩜 저렇게 옳은 얘기를 어쩜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진보 분야에 이제 큰 학자이시죠. 강준만 교수가 싸가지 없는 진보 이렇게 해서 이건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고 메신저의 문제다 이런 부분을 책에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논쟁이
없었어요. 예. 오히려 너무 정중해서 문제고 할 말 못해서 문제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싸가지 논쟁을 보수 진영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논쟁보다 안철수와 이준석이라는 두 캐릭터의 이 분쟁의 역사 그리고 또 이 의미가 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20대 후반 때까지만 해도 청년 정치의 아이콘은 안철수였습니다. 청년 정치. 네, 그때 모든 20대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이 안철수 신드롬에 막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예. 무릎팍도사 나오고 예. 거기서 단란주점 가보셨어요? 물어보니까 거기가 뭡니까? 단란하게 뭐 밥 먹는 곳입니까? 막 하면서 되게 정직하고 바르고 올곧고 조금은 예. 답답하더라도 예. 좀 따를 수 있는 멘토 같은 그런 정치는 원했거든요. 그래서 시골 의사 뭐 박경철 씨, 김재동 씨 이런 분들하고 전국에서 예. 청춘 콘서트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몇천 명씩 모였었어요. 굉장한 사실 인기를 얻었던 거죠. 그게 불과 12년, 13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지금 이제 청년 정치의 아이콘이라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됐는데 예. 이준석 대표의 저런 싸가지는 예전에 안철수 대표의 그 어떤 뭐 대표에게 막말하는 거 그리고 또 문재인 전 그 대통령 후보에게 이렇게 뭐 만화 가지고 이렇게 또 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10몇 년 사이에 그 청년 정치가 어떤 대변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바뀌지 않았나 그 바뀐 흐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도 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지만 근데 또 이 흐름이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다고. 저는 이 젊은 층이 이 이준석 대표의 인류한 위원장에게한테도 안철수 의원에게한테도 이런 부분을 예.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청년 정치의 아이콘이었던 안철수 의원을 몰아내고 본인이 그 아이콘이 됐지만 본인도 이제는 언젠가는 갈 때가 됐다. 바뀌는 그 흐름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쓴소리를 이제 윤석 전 대표를 향해서 날리신 거고요. 자, 성춘 부위원장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저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막 40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예. 2030 세대 아까 하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30 세대는 인요한 위원장 같은 스타일을 안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을 딱 사람 좋은 권위주의자 이렇게 평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좋은 권위주의자요? 겉으로는 사람 좋고 허허하면서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예. 사람 참 좋아서 참 반박하기도 뭐하고 그 사람 좋은 어르신한테 한마디 하면 마치 싸가지 없고 예의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예. 하지만 그 사람 좋은 어르신이 이런 좀 그 우리 조직에 관한 우리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또 막상 들어주는 건 없고 회사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뒤에서 꼰대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 2030 세대들은 좀 불만이 있다 그런 의미로 아마 하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이 뭐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예. 저는 그 안철수 의원과의 두 분의 뭐 악연이라고 하는데 전 저 정도가 악연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악연이라고 할 정도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평생 정치 인생 동안 계속 탄압했던 독재자들과의 관계. 그 김대중 대통령은 죽임까지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사형 선고도 당하고. 그럼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하시기 전부터 예. 나를 괴롭힌, 나를 탄압한 사람들을 다 용서한다. 그 인간으로서는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얼굴에 편안함이 있으시고 나중에 큰 예. 정치까지 하실 수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도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얼굴에 있는 10년 동안 얼굴에 도끼가 많아지고 좀 짜증이 많아진 것 같아요. 도끼요? 얼굴에 도끼와 짜증이 좀 많아졌는데 그런 것들을 좀 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는 드라마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에 그런 예.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인은 전쟁터에서 적을 만나면 칼을 뽑아야 되지만 조정에서 만났을 땐 웃어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란 칼은 칼집에 넣는 것이 아니라 웃음 속에 넣는 것이다.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만약 저 음식점에서 만났으면 예. 저라면은 만약에 오히려 크게 이야기 그 앞에 누구랑 뭐 기자랑 만났는지 누구랑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내가 안철수 의원이랑 사이가 안 좋지만 그래도 안철수 의원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발언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머쓱해졌을 거거든요. 아니면은 조용히 나가서 결제하고 나간 다음에 예. 그러면 사장님이 옆방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는데 결제하고 갔습니다. 대신 밥을 사줬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안철수 의원만 머쓱해지고 안철수 의원과 같이 있던 사람들도 아이고 안철수 의원이 좀 속 좁은 정치했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이준석 전 대표가 영리한 거, 영특한 거 좋습니다. 예. 조금만 분노를 내려놓고 정치를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밥을 계산하고 좋은 소리 하실 거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게 실현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한데 아무튼요.
다음 상황 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놨어요.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자, 선 넘는 이준석 전 대표일까 영어의 고성까지 미스터 린턴 그리고 영어로 얘기한 거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향해서죠. 그리고 안철수 씨 조용 좀 하세요. 이 얘기까지 나와서 이제 이게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정태근 전 의원님, 만약에 정태근 전 의원님이 정치적으로 너무 안 맞고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옆방에서 막 정태근 의원님 흉을 봤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그럼? 저는 가죠. 들었습니다. 가가지고 같이 그 자리에 가서 소주 한 잔 따라주시죠. 지금 정말요? 오, 일부러라도 가서 소주 한 따라준다.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따로 얘기하자고 그러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모습은 그건 아니었는데 이런 모습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득입니까? 아니면 뭐 별 타격입니까? 아니면 별거 아닙니까? 그냥. 이준석 대표가 대단한 성취를 사실 한 거거든요. 30대 중반에 이제 한국의 이제 제1야당의 굉장히 큰 정당의 대표가 됐으니까요. 지금 본인한테 남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분기점에 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아마 그 박지성 선수보다는 조금 이준석 대표가 어릴 거고 아마 손흥민 선수보다는 조금만 4-5살 많을 텐데 예. 전 국민들이 박지성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예. 골만 잘 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골만 잘 차서 그런 게 아니고 박지성이나 손흥민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 그러니까 배려, 존중, 그리고 거친 싸움을 하면서도 웬만해서는 물론 이제 그 손흥민 선수도 한번 퇴장당한 적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웬만해서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두 선수 모두 겸손하다 이런 특징이 이게 있어요. 이제 그 리더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이나 박지성이 주자 안장을 차고 나오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싸우진 않겠구나. 그래서 예. 사실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게 남아있는 큰 과제는 뭐냐면 예.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을 정치인으로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싸가지라는 속된 말을 합니다만 싸가지가 원래 배려,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예의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이 소위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행태 논란이 되는데 예. 저는 뭐 앞으로 신당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정치적 선택의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래서 국민들한테 안정감과 믿음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김수환 평론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다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네. 뭐 얼마나 더 보태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좋게 보십니까?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 특히 인유한 위원장한테 영어로 저런 식의 얘기를 한 거는요. 저는 뭐 싸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 같으면 인종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법한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일원이 아니라는 의미로 당신하고 나하고는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영어로 응대해 줄게 뭐 이런 예. 식의 표현을 한 건데요. 귀화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기여해서 특별 귀화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 귀화자의 정체성을 저런 식으로 드러내는 건 매우 위험한 거다. 사회적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그 이준석 전 대표를 포퓰리스트라고 생각해요. 포퓰리스트. 매우 위험한 포퓰리스트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정치 안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표현 중에 가장 혹평인데요. 정치를 안 해야 될 사람이라고 지금. 왜냐하면 반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 주장하고 이대남 얘기하고 그리고 사회적 여성들에 대한 어떤 증오, 혐오 이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뭐 얼마 전에도 페미니스트처럼 보인다고 해서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도 버젓이 정치하고 다 얘기하는데 내가 왜 못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극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과거 뉴라이트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목소리를 키워오니까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건 싸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그 이상이다라는 걸로 보시는 거네요. 저는 비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안철수 전 의원을 상대하는 방법은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커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저돌적인 측면이나 예. 싸움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권위주의적인 모습, 예. 또 정체되어 있는 모습, 노후화되고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이준석 전 대표가 막 깨부시고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도전과 또 국민의힘의 정체된 모습이 같이 맞물려서 떨어졌기 때문에 예. 당대표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전 대표의 존재감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꼼짝도 못하고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듯한 국민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거기를 지금 찌르고 들어가면서 막 싸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존재감이 저는 커지는 예. 거라고 봐요. 근데 더 커지면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안철수 의원이 왜 끼어듭니까 저기에. 저거는 안철수 의원이 손해보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안철수 의원이 나 기분 나빠 그러고 들어가면 오히려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예. 존재감, 무게감이 떨어지면서 예. 희화화의 대상이 된다. 오히려 안철수 의원은 그냥 지금 차라리 싸우지 말고 이준석 전 대표가 밥 사는 게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 가서 밥을 사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뭐 밥 사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지금 누가 밥을 좀 사지. 그럴 땐 밥 사는 게 최고다. 가서 술 한 잔 들고 한 잔 따라준 것도 최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실현이 안 됐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요즘에 아까 제가 주목을 받고 있고 논쟁적이라는데 앞에 주제는 논쟁적이에요. 근데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이른바 신당이거든요. 신당을 과연 어떻게 그쪽으로 가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이와 관련된데 우선 윤석 전 대표의 최근 얘기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이 반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부터 12월의 어느 날까지 남은 날짜만큼 그때부터 조금씩 100에 가깝게 움직이겠죠. 일단 방향은 잡았다는 소리 같죠? 그리고요 오늘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올린 글에 있어요. 이건 더 갑니다. 지금 봤을 때 반반이라고 보는데 하루에 1%씩 올라갈 것. 그러면은 반반이니까 1% 하루니까 오늘부터 따져서 50일 지나면 100% 뚝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간단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뭐. 근데 당시에 이게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썼던 표현이잖아요. 그때 뭐 5대0 지고 했을 때 1% 올라간다. 그걸 이용해서 썼는데 일단 이런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신당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밖에서는요. 이른바 제3지대 정당. 또 다른 어떤 제3의 세력이 정당, 신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금태섭 전 의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는 조만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진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힘을 합칠 생각이 있는지 힘을 모으고 서로 다른 거는 조금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럴 생각이 있는 건지. 자, 오늘 정태근 전 의원이 마침 나오셨어요. 지금 정태근 전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 등과 함께 같이 손을 잡으시고 금요 연석회의 뭐 이런 걸 만드시면서 신당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같이 가시는데. 근데 지금 금태섭 전 의원 방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고 싶다. 만날 거라고 얘기하면서 조건을 건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양보와 타협을 할 여지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판단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걸 어떤 생각인지 그거에 대해서 양보와 타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 양보 타협 이전에 저희가 이제 신당 그러면 어떤 신당이냐? 예. 지금은 이제 사람 이름으로 거명되니까 뭐 이준석 신당이니 뭐 금태섭 신당이니 누구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나와요.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대략 한 17%에서 한 20% 정도의 지지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신당이 등장을 하게 되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예. 그 전제가 뭐냐면 뭐 여기 무슨 이순적 신당 있고 금태섭 신당 있고 뭐 제가 아는 당신과 함께도 있고 여기 또 무슨 정의당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거고. 각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현재의 양당 구도를 넘어서서 정치를 바꿔내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과제들을 핵심 과제로 하는 그런 단일한 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그 정도 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특정 인물이 끌고 가고 주도하는 정당이 그렇죠. 아니란 말씀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당이 성공하려면 그리고 지지를 많이 받으려면
이 개혁적인 보수라든지 중도 합리적 진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의 정치 구도를 독점하면서 공생적으로 적대하면서도 공생하는 이 구조를 깨야 된다. 라는 것에 합의를 하고 본인의 주도성만을 강조해서는 곤란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아까 지금 예를 들면 이준석 그 전 대표가 하루에 1%씩 얘기하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요. 실제로 만약에 보수 신당이다 라고 하면 소위 중도나 민주당에서 가져올 표보다 표가 적어요. 1%씩 쭉 올라가다가 딱 어느 순간에 딱 멎어요. 벽에 만난다는 그렇죠. 소리인데. 반대로 소위 지금 중도에서 왼쪽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 그리고 지금 현재 신당을 추진하려고 앞장서서 노력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하고 있는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에 있어서 소위 비명계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가장 이제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이 혹시 이상민 의원입니까? 의원입니까? 이상민 의원이고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원욱 의원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큰 텐트를 차린다. 그리고 지금은 각자의 지향을 다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번 총선까지의 국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최소 강령적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말한 양보와 타협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혼자 주도해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당을 만들고 본인이 또 거기에서 지도부를 다 꾸리고 뭐 이런 거를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본 것 같네요. 지금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는지를 보고 그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네 분 앞에 OX 팻말 있잖아요. 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와 이른바 지금 정태근 전 의원께 설명하신 이른바 제3지대 정당 세력 결국에는 함께 할 거라고 보시면 O고요. 그건 어렵다고 보시면 X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들어주세요. 정태근 전 의원님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몸담고 계시니까 이런 움직임에 정태근 의원님만 오니까 그리고 아까 설명 좀 하셨어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정치는 국민이 바꾸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시니까 유일한 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세 분인데 요거는 뭐 세 분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 성추윤 부위원장 어떤 이유에서 X를 고르셨습니까?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해왔던 정치를 봤을 때 지금 방금 금태섭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조건들이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그 조건 충족이 안 될 것 같다. 뭐 그게 당을 구성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또 정책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딱 봐도 금태섭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떠올리면 정책적으로 지금 엇갈리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과연 그런 것들을 양보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쉽지 않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일단 이 제3당들이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는 혹은 제3당론, 제3지대론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제도가 결국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현국 선거제도가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있고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위성정당을 이제 못 만듭니다. 저번에 만들었다가 반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만들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됐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되는 상황이었죠. 국민이 볼 때는 이상하지만 그 선거법을 만들 때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려고 했는데 지금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보수 성향의 아니면 중도 개혁 성향 이런 신당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민주당도 지금 이 선거법을 손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니 그럼 우리도 같이 얘기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게 결국 지금 뭐 언론 기사에도 조금씩 나오는 게 병립형으로 회귀를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 선거제도가 겨우겨우 한 걸음 나갔는데 더 나가지는 못할 망정 조금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또 다시 회귀한다는 지금 뭔가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회귀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이 제3지대, 제3당론들이 다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거에서 조금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었던 건데 그 공간마저 그냥 다 없애버리는 회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연합 논의, 통합 논의가 다시 가라앉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시간도 남아 있고요, 가능성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태근 전 의원님께서 뭐 다양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정태근 님 유일하게 드는데 제가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된다고 보시는 결정적 이유를 좀 하나 더 얘기해 주세요. 정치는 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 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예. 보면 굉장히 안 맞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뭐로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고 했어요. 예. 근데 1985년도에 민주협을 만들고 예. 그다음에 신한민주당을 창당할 때 바로 김대중 대통령한테 김동지 우리가 지금 창당해서 예. 지금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3당을 만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양당이 저렇게 적대적 공생하는 구조를 가지고는 나라가 망가지게 되겠으니까 각자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정치를 바꿔봅시다. 이렇게 만들어 가야죠. 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일하게 O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뭔가 될 거다. 나머지 세 분은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판단 일단 해 주셨습니다.